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 수다인입니다. 프랑스 파리 제4구 보브르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가 2023년 3월 10일 관람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5년 동안의 장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더불어 프랑스 3대 미술관이자 미국 뉴욕시의 현대미술관 및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관으로 꼽힙니다. 퐁피두 센터는 1977년 1월 31일 개관했는데 사람도 50년을 넘게 살면 늙고 병들듯이 건물도 그렇죠. 개관 초기에는 하루 평균 2만 명이 방문하고 개관한 지 50여 년이 다 된 2022년에도 연간 310만 명, 2023년에는 250만 명 등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슈퍼스타 미술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잘 관리한다고 해도 건물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관 측은 5년 동안 총 2억 6,200만 유로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건물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건물 자체는 휴관이지만 기관 측은 파리와 프랑스 전역 및 전 세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할 계획입니다. 퐁피두 센터는 별자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퐁피두 센터의 컬렉션을 대중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은 파리와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파리 이외 국내와 9개의 세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리와 일드프랑스에서 진행될 콜라보인데 미술관 방문자의 약 70%가 이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럴만도 하죠. 루브르 박물관이나 그랑팔레와 같은 대형 박물관,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과의 첫 콜라보 전시인 오브제 혹은 오브제의 역사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7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브제 혹은 오브제의 역사 전시가 2026년 예정이라 안타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에도 파리의 다른 박물관,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파리 화폐박물관에서는 2025년 4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조르주 마띠유의 회고전이 진행됩니다. 마띠유는 앙푸르멜의 일종인 서정적 추상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격정적 추상미술 운동을 대표하는 미술가입니다. 파리 화폐박물관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리는 게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1974년 마띠유는 10프랑짜리 동전의 디자인을 비롯한 화폐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조르주 마띠유의 이러한 커리어의 영감을 받아 퐁피두 센터는 파리 화폐박물관과 협업하여 마띠유의 회고전, 제스처, 속도, 움직임 전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파리가 여름에 들어서는 2025년 7월 11일부터는 지베르니 인상주의 미술관에서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안드레아 브란치의 기획전 생물계가 개최됩니다. 인상주의의 선구자인 클로드 모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브란치가 모네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소개되는 이번 기획 전시는 가을의 분위기가 만연해지는 2025년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가을에는 파리 필하모니 박물관을 주목해보세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바실리 칸딘스키에 관한 기획전이 파리 필하모니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추상미술의 거장 칸딘스키는 음악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표현하거나 혹은 작품의 주제나 제목을 음악으로부터 차용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퐁피두 센터는 칸딘스키의 작품 세계에 음악이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전시회인 칸딘스키 색채 음악전을 파리 교향악단이 운영하는 파리 필하모니 박물관에서 진행합니다. 와우. 2026년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기획 전시에 앞서 2025년도에도 봄, 여름, 가을 시즌에 맞춰 퐁피두 센터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 시기 파리를 방문하시거나 파리 혹은 일드프랑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시면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퐁피두 센터가 공식 휴관되기 전인 2024년부터 주요 소장품들은 분관인 퐁피두 센터 매치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15년 로렌조의 주도인 매치의 문을 연 퐁피두 센터 매치관은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획전시관을 보유한 미술관이자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방대한 유럽 현대미술 컬렉션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본집이 휴점에 들어갔으니 분관인 매치관이 열일을 해야 하겠죠. 2025년부터 2030년 재개관 전까지 퐁피두 센터 본관의 컬렉션에 대한 아쉬움을 매치 분관에서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이외의 국가에서도 순회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2015년 스페인 말라가에 분관을 열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는 퐁피두 센터 까나리 2018년 5월 개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리모델링에 들어간 퐁피두 센터 까날은 2026년 재개관을 목표로 하는데요. 재개관 이후에는 퐁피두 센터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의 콜라보 작업들 중 눈에 띌 만한 콜라보가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2024년 6월 30일 1985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아쿠아리움인 63시월드가 공식 폐장하였습니다. 총 누적 방문객 9천만 명에 달했던 63빌딩 아쿠아리움은 3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너네 어렸을 때 이렇게 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63시월드는 2024년 6월 공식 폐장되었지만 한화그룹은 이미 2023년 7월 27일 퐁피두 센터와 MOU를 맺어 퐁피두 센터 전용 전시장을 오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한화그룹은 아쿠아리움을 전시장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장 미셸 윌모트의 디렉팅 아래 2025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 측에 의하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연간 2회의 기획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큐비즘, 샤갈, 칸딘스키, 마티스, 조르주 블라크와 피카소, 초현실주의, 호안 미로 및 장 디비페 등에 관한 전시가 될 거라 하네요. 미술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여 한국인들과 아시아인들에게 퐁피두 센터의 컬렉션을 보다 폭넓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퐁피두 센터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한데요. 아시아 전체에서는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상하이 두 곳에서만 퐁피두 센터의 컬렉션이 전시될 거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가지 않아도 서울 여의도에서 퐁피두 센터에 소장된 피카소와 마티스를 비롯한 디비페의 작품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은 일본 및 아시아인들이 퐁피두 센터가 휴관한 상황에서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겠죠. 프랑스 정부는 퐁피두 센터 건립을 위하여 1971년부터 1977년까지 9억 프랑을 투입하였고, 개관 첫 해인 1977년에는 운영비로만 1억 3,840만 8천 프랑을 썼다 하네요. 프랑스 정부가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각 잡고 추진한 대규모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퐁피두 센터는 단지 규모만 큰 미술관이 아닌 컬렉션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각국의 뛰어난 현대미술품 약 14만 점을 소장한 엄청난 컬렉션입니다. 여기에는 마르셀 듀샹의 샘이나 그린박스, 피에트로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흰색의 구성 2, 베르낭 레제의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는 구성, 오토딕스의 실비아 폰 하르덴의 초상화,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 조각가인 루이스 부르주아의 설치미술 작품들이나 프랑스 팝아트의 얼굴인 제라르 프로망제의 대표작 노동자 등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5년간의 장기 휴관이지만 파리와 일드프랑스, 세계 곳곳에서나마 퐁피두 센터가 자랑하는 14만 점에 달하는 명품 컬렉션 중 일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2025년 가을부터 무려 4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네요. 퐁피두 센터는 1968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국적인 사회운동인 68혁명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샤를 드골 행정부에 반대하며 발생한 68혁명은 박물관, 미술관 문화에도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운동가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부르주아,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로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삶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며 새로운 문화나 예술 창조에도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68혁명 직후에 미셸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을 발표한 것도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당시 지식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혁명에 참가한 일부는 박물관, 미술관 제도의 영구 폐지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였지만 중도 성향의 개혁가들은 박물관, 미술관을 보다 대중 친화적이며 포용적인 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드골 대통령의 뒤를 이어 프랑스 제5공화국의 두 번째 대통령에 취임한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의 야심도 한몫했고요. 퐁피두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1969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미술계에서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의 문화 인프라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현대미술관의 건립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합니다. 나는 미국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파리가 가질 수 있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새로운 현대미술관의 건립을 손꼽아 기다렸던 퐁피두 대통령은 미술관이 완공되기 3년 전인 1974년 백혈병으로 별세하였습니다. 68혁명에서 제기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과 야망이 결합하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완성된 새로운 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설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대통령의 이름을 따 퐁피두 센터로 정해졌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박물관, 미술관이 아닌 놀이공원, 카페, 공원과 같은 일반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미술관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면 유리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개방적인 건물 외관과 유연한 내부 인테리어는 이후 현대미술관 디자인에 새로운 척도를 제공하였습니다. 파격 그 자체였던 퐁피두 센터는 박물관 미술관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술관의 새 지평을 연 퐁피두 센터가 5년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다시 만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과거의 퐁피두 센터가 그랬듯 아마 새로운 퐁피두 센터 역시 현대미술관의 새 역사를 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